역발상 투자에 대한 단점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확실하죠. 수익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일반 투자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3, 4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 투자라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들 팔려고 하는 시기죠.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경쟁자가 그만큼 적다라는 거고, 경쟁자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경쟁자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금매가에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싸게 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싸게 사는 것만큼 이익은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측면, 뚜렷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2011년부터 그리고 14년, 11년에 그리고 14년, 그리고 18년, 지금 이 세 가지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발상 투자를 시작했던 그 시점 말이죠. 근데 하나같이 2011년, 14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좋다라는 그 측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역으로 단점 같은 경우는 음, 일단 확신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 역발상 투자라고 하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하락하는 그 시점이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바니러로 간다.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담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100% 아무리 계산한다고 해도 100%는 아니겠죠. 그 계산했던 그 외적으로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변수가 악재의 변수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호재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죠.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 돼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격이 매가가 결코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역발상 투자입니다. 신중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한 고려해야 될 점들이죠. 저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성공적으로 생각을 했던 2011년과 14년 공통점이 뭐였냐면 소형 아파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지역 분위기, 지역 상황이 그 일시적인 하락일 때였죠. 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자, 정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분석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2030년까지 인구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5,300만 가구였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1인 가구는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5천만 가구로 기준을 본다라고 하면 1,500만 가구가 1인 가구에 해당되는데, 2030년까지 통계청에서는 2,400만, 약 2,400만 가구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1,500만 가구를 제외하면 900만 가구가 남겠죠. 그럼 350만 명이 900만 가구에 살아야 된다라는 가정이 생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그 가구가 1인 가구 살아야 되는 그 집들이 굉장히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2030년까지는 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1인 가구의 희소성들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분양관에 한번 가보신다고 하더라도 10평대가 있나요? 20평대도 극소수의 물량만 존재를 하지 대부분은 중대형 평수에 집중을 해서 시공사도 그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없다라는 거고요. 10평 이하는, 20평 이하는 없다라는 거고, 아예 20평 초반도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인 가구가 제일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1인 가구 희소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 경기 일시적인 하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일시적인 하락을 예를 들면 2014년 제가 투자를 했던 것을 예를 들게요. 그것은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자금력이 있는 대단지, 대규모 이런 그 기업들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지만 자금력이 없는 그런 중소업체들은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자금력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업체가 존재를 하고 있죠. 대기업 하나라고 하기에는 중소기업은 뭐 한 100개 정도, 뭐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 퍼센테이지는 다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저산업 같은 경우는 중소업체들이 구성을 하고 있죠. 그 중소업체들이 버텨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도산을 한다라는 거죠. 도산하게 되면 그 상주하는 인구가 그만큼 줄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 2014년 투자했던 그곳에 입주 물량까지 터졌습니다. 한꺼번에 경기 안 좋고 상주 인구 줄고 분양 물량까지 터졌어요. 이 삼중 악재가 끼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제가 가도 딱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었어요. 막 공인중개사 찾아가게 되면 이번에는 어디가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이 투자할 맛이 안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 근데 저는 판단을 했던 게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하락이냐, 가치에 의한 장기적인 하락. 그냥 이런 경기 이런 물량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 저는 일시적인 하락이라 봤어요. 전자로 보고 투자를 20채 이상 그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이런 하락 그리고 물량까지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량은 곧 찬다라는 거 여러 번 경험으로 통해서 보셨던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그 옆 동네의 아파트가 신규 대단지가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런 곳이 전세가 싸기 때문에 제가 있던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싼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거기서 한 1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옆 동네 단지를 본 적이 있는데 저녁 때였죠.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반도 안 됐습니다. 그 입주가 반도 안 됐던 그런 곳이 2, 3년 지나니까 풀린다라는 거, 찬다라는 거. 결국에는 회복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자, 이거 악재, 역발상 투자라고 하게 되면 악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악재가 얼마만큼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장기간 될지, 안 그러면 2, 3년 지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세 기간입니다. 전세 기간. 한 번에 2년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갱신을 한다, 더 연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4년입니다. 4년 동안 웬만한 고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자, 좋을 때는요, 안 좋을 때가 사이클을 탄다, 돌고 돈다. 좋을 때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좋을 때 샀던 그 물량 같은 건 4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 좋을 그 시기가 보통 한 5년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 좋을 때 투자했던 그 부분에 4년 정도 지났을 때는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더 높겠죠. 사이클이라면 부동산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했는데 부동산은 사이클을 타죠. 금리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새벽 출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0여 년째. 자, 이것으로 역발상 투자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장단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